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어린이날인 오늘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면서 어린이날 행사와 봄 축제들이 차질을 빚었습니다. 반면 이번 비는 특히 섬 지역 가뭄 해갈에 큰 도움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다만 밤사이 국지성 호우가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광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간당 50mm의 비가 집중된 해남군 북평면. 하늘과 농경지가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장대비가 쏟아집니다. 전남 남해안 12개 시군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10에서 20mm의 강한 비가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지역에 내린 비는 해남 북일 332.5mm를 최고로 주로 남해안 지역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봄비로는 다소 많은 양으로 봄 농사를 앞둔 농민들은 한시름 놓게 됐습니다. 비가 좀 많이 왔기 때문에 밭작물은 좀 그렇고 농작물로 봐서는 아주 좋은 비가 왔다고 보면 됩니다. 어린이날 폭우가 내리면서 해남 공룡 대축제는 실내 행사로 치러졌고 비도 오고 이래서 좀 기분이 안 좋긴 했는데 이렇게 행사도 참여하고 완도 장보고 수산물 축제와 한평 나비 대축제 등 30여 개 남도 봄 축제도 강풍과 비로 차질을 빚었습니다. 장보고 축제 애기들 행사 많이 한다고 해서 나왔거든요. 근데 비가 와서 너무 아쉽고 취소된 것도 너무 많아서 좀 아쉬워요. 비와 함께 강풍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흑산 홍도에는 강풍 경보가, 서남의 전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목포 완도항에서는 52개 항로 중 47개 항로 여객선 67척의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해남에서는 가로수가 넘어졌고 국도 23호선 강진 구간에서는 토사가 유출돼 긴급 복구가 이루어졌습니다. 남해안에 큰 비가 집중되면서 10개월째 이어지던 완도 보길도와 소완도 등 섬 지역 가뭄 해갈에는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제한급수를 한 5개 지역에 대해 제한급수를 전면 해제하고 정상급수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까지 시간당 10에서 20mm 국지성 강우로 내릴 전망이어서 피해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광주와 나주에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광주에서도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광주시 등에 따르면 오늘 오후 4시 40분쯤 광주 도시철도 1호선 공항역의 대합실에 흙탕물이 들이차면서 1시간 10분가량 열차가 무정차 통과했습니다. 이에 앞서 오후 2시에는 광산구 신가동의 한 공사 현장에서 도로 위로 토사가 유출됐다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고 인근 도로에 빗물이 발목 높이 정도로 고였다는 민원 신고가 잇따르는 등 오늘 하루 광주에서만 10여 건의 비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 7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광주 광산이 147mm, 광주 남구가 128mm 등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광주 도시계획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그동안 지역사회 안팎에서는 회의 공개 등의 요구가 끊이질 않았는데요. 이러한 요구에 광주시는 새로운 공개 원칙을 밝혔지만 사실상 기존에서 크게 변한 게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시의회가 개선하는 내용의 조례를 만든다고 하는데 얼마나 혁신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김영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도시개발 계획에 있어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특히 민선 8기 들어 층수 제한이 폐지되고 전방 일심방직 부지 개발 등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을 앞두고 있는 만큼 도시계획위원회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광주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이 더욱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정치권과 시민단체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의는 비공개이고 회의록도 한 달이 지나서야 확인할 수 있어 밀실, 폐쇄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광주시의회가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부동산 개발, 투기 유발 관련된 그런 좀 민감한 사항이 아닌 이상은 공개를 해도 무방하다라는 게 이에 대해 광주시는 새로운 도시계획위원회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위원회가 동의한 특정인은 참관할 수 있게 하고 안건 처리 횟수를 제한하는 데 있어서 명확한 규정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또 회의를 모두 6번 참석하지 않으면 해당 위원을 해촉한다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로 특정인의 참관을
허용하겠다고 의결하는 경우, 이제 그런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하겠다 이런. 하지만 지역사회와 시민단체가 그동안 요구했던 회의 생중계와 회의록 당일 공개와는 거리가 한참 멉니다. 또 광주시가 밝힌 도시계획위원회 참가는 비공개가 원칙이 된 것이라며 이는 보여주기식 행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비공개 원칙을 그대로 유지하는 입장이어서 선진 세계 도시들처럼 우리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공개해서 시민들이 투명하게 도시 문제를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광주시의회가 도시계획위원회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도심 남개발을 막고 얼마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작은 빗물 저장 시설을 물모이라고 부르는데요. 최근 새로운 산불 예방 시설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산이 빗물을 머금게 하면 산불 확산을 막을 수 있고 급할 땐 소방 용수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모이 실험 현장을 강서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순천의 한 야산에 나뭇가지로 둘러싸인 작은 구덩이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산불 예방을 위해 순천소방서에서 시범적으로 설치한 작은 빗물 저장 시설 물모입니다. 건조한 날씨 속 마른 토양과 삼림을 타고 확산되는 산불. 빗물을 모아놓으면 주변이 촉촉해져 산불 발생과 확산을 막을 수 있고 유사시엔 소방용수로도 활용할 수 있어 새로운 산불 대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 군데를 더 조성하기로 했고 많이 조성해서 산불 대책에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면 좋겠습니다. 또 물모이는 집중호우 시 빗물을 모아 홍수나 토사 유출을 예방하고 폭염 시 지하수 증발도 막는 등 다양한 생태적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돌과 나뭇가지 등 친환경 재료로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이렇게 물모이에 빗물을 모아두면 산불 예방은 물론 야생동물의 휴식처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물모이의 효과는 이미 타국에서 입증된 바 있습니다. 슬로바키아에서는 물모이를 한 10만 개 이상을 만들어가지고 홍수를 방지했던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또 산불이 크게 났을 때 물모이로 복구를 해서 아주 산림이 더 빨리 자란 사례가. 역대급 가뭄으로 지역을 비롯한 전국이 크고 작은 산불로 몸살을 앓고 있는 만큼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 방법인 물모이가 새로운 산불 예방 대책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최근 큰 사회적 문제인 전세 사기 못지않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피해자들 대부분이 사회 초년생인데다 범죄 혐의점이 확인되지 않은 개별 전세 사고는 형사 처벌도 어려워 막막한 상황입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여수 여천역 인근 한 원룸 건물입니다. 지난해 4월 방을 뺀 한 세입자는 보증금 6천만 원을 아직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 임차인까지 구해주고 나왔지만 집주인 측은 1년이 넘도록 돈을 주겠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입니다. 새로 들어온 임차인한테 그런 전세금을 받고 그다음에 자기가 그 돈 더해가지고 저한테 돌려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1년 넘게 지금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피해로 속을 끓이는 세입자는 한두 명이 아닙니다. 집주인이 같은 다른 건물에서도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계속 이유가 바뀌거든요. 처음에는 재산 분할 그런 관련된 것 때문에 돈을 못 준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20, 30대 사회 초년생들로 각각 5천만 원 안팎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들도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저도 많이 불안한 상황이고요. 또 집주인이 지금 완전 돈이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두 건물에서 전세금을 받지 못해 가압류를 건 사람만 9명. 가압류와 근저당권이 설정된 금액은 13억 4천여만 원으로 이미 건물 매매가를 넘어섰습니다. 이런 상황에선 경매에 넘어가도 보증금을 온전히 다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건물 매매 가격이 제가 대충 알아봤을 때는 5억에서 5억 5천 정도 사이라고 이제 들어가지고 이게 경매로 넘어간다 한들 정가에 받을 수 없을 거고.
범죄 혐의점이 확인되지 않은 개별 전세 사고는 형사처벌도 쉽지 않고 민사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아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돈을 안 주며 버티는 사이 피해 세입자들의 속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단미입니다. 신안에서는 낡고 오래된 마을회관이 미술관으로 변신하면서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이 섬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구나 하고 감탄한다는데요. 미술관으로 변신한 지 3년 만에 부쩍 달라진 마을을 김윤 기자가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지난 2020년 신안군 둔장리에 들어선 둔장마을 미술관. 둔장마을 50여 년의 역사를 간직한 마을회관이 미술관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미술관 내부는 지붕 목조 구조물에 사용했던 자재와 상량분 등 당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마을회관이 미술관으로 탈바꿈한 지 3년여, 마을 주민들의 인물화 전시를 시작으로 모두 19명의 작가가 15차례에 걸쳐 전시회를 갖는 등 특별한 전시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술관 개관 이후 마을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가로수길이 꾸며졌고 주변 건물도 말끔하게 단장되고 있습니다. 오신 손님들도 참 깜짝깜짝 놀래요. 섬에도 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는가 그런 것을 하고. 특히 둔장마을 미술관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작은 미술관 전시 활성화 지원 사업에 선정돼 3억 7천여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문화예술을 통해서 지역을 살릴 수 있다는 우리 군과 마을 주민들의 노력이 인정받은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섬 지역에 이름 없던 마을회관이 작은 미술관으로 변모하면서 색다른 문화적 자산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궂은 날씨 속에서도 실내에서 다양한 축하 행사들이 마련돼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광주시청 1층 시민홀에서는 어린이와 부모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 공연과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부대 행사 등이 진행됐습니다. 국립아시아 문화전당과 화순 어린이 테마파크 키즈라라 등에도 규모가 축소된 채 다채로운 행사들이 펼쳐져 어린이날을 맞아 그냥 보내기 아쉬운 가족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전남 여성인권단체 연합은 진도 이주 여성 부부 폭행 사건과 관련해 진도경찰서의 전면 쇄신과 피해자 안전 확보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여성인권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지 못하는 것은 경찰의 직무유기이자 업무 태만이라며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금이라도 여성폭력에 대한 안일한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경찰은 재발 방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소자 집단 폭행 의혹을 받는 교도관들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목포교도소 교도관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출소한 30대 남성이 지난해 5월 교도관 5명에게 폭행당했다고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CCTV 등을 분석해 폭행 정황을 확보하고 이 가운데 4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